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처셀이 여태껏 잘 올라오다가 물량이 좀 나왔습니까?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코스닥 지수 1.29% 내리고 네이처셀도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에 비해서 선방을 한 거죠. 막판에 결국 이제 견디지 못하고 좀 밀린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탬 것에 대한 재료도 재료지만은 우리가 요즘 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하고 연계돼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또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자금이 이제 네이처셀을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지금 상황하고 갑자기 뭐 변화가 있느냐. 네, 이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제가 점검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대박주, 텐베거주를 드립니다. 네, 이것도 체킹하셔서 꼭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주가는 급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한번 참고로 해서 매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완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BL 바이오 정도가 이제 크게 급락을 했죠. 이 제약바이오는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시지만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어떤 건 급락을 하고 어떤 건 급등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체 좀 실망감 때문에 밀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제약바이오 쪽이 좀 네이처셀도 그렇고 좀 흔들린 것은 코스닥 지수가 좀 밀리는 패턴. 그죠? 그리고 환율이 좀 1440원으로 좀 올라왔죠.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히 그 거래소 쪽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환율을 좀 누른 그런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네이처셀은 상당히 선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재료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금융 투자 같은 경우 흐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도 뭐 한 30만 주 또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좋잖아요. 그 ETF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펀드 개인들이 투자한 자금들이 금융 투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개인의 매수세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는 금융 투자를 좀 별개로 기관으로 봤는데 개인들이 이제 ETF를 많이 들어오면서 외인하고 금융 투자하고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순수한 개인도 있긴 있지만 옛날하고는 좀 우리가 투자 주체를 보는 어떤 그 감을 좀 새로운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하튼 금융 투자가 선호해 주지 않으면 그 종목의 주가는 시원찮다. 근데 금융 투자가 네이처셀 계속 짝사랑해 주고 있잖아요. 쉽게 안 밀리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금융 투자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ETF 총 자금을 한번 잘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상장 좌수가 계속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온 걸 얘기한 겁니다. 들어오고 나간 걸 보유 잔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 보유 잔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 좋은 건데
1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도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다가 그 0을 4개 더 붙이세요. 왜냐하면 한 주화는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185조예요. 185조. 183조 8,700만 원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가 하루 사이에 늘어난 거예요. 돈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나가는 거 빼고 들어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순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기관들이 주식을 사야죠. 금융투자를 통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상장 좌수가 이런 증가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다면 이거는 아직 흐름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물론 순자산 총액은 뭐 보합 정도 되겠죠. 주가가 좀 지수가 내렸으니까 시총이 조금 그 보합 정도 되듯이, 그죠? 그 정도지만은 이 상장 좌수의 흐름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꺾이거나 이럴 때 우리가 좀 조정이 진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F 동향 보면 네이처셀러 들어오는 이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아직 방향도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금융투자 보는 개념하고 좀 틀리다. 요걸 제가 자꾸 강조를 드려왔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아까 그 외인들이 그 거래소에서 주식을 많이 매도하니까 외화가 필요하니까 환율이 좀 올라간 거고, 그리고 2월 4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 발표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1월 달처럼 외환 보유고가 이제 떨어지면 그건 부담이 좀 있겠죠. 그래서 막 그런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 막 이런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워낙 장이 좋으니까 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가 없는 요즘 시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정도거든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주포가 금융투자입니까? 금융투자에서 팔았어요? 안 팔고 있잖아요.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게 끝났다고 네이처셀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조인트 스템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런 그 시장의 힘을 믿어볼 이유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아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물론 조인트 스템의 2월달 IND 신청건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건의 재료들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가는 거고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가속 승인권이라든가 IND 신청권이 분명히 남아 있잖아요. 그죠? 파스코 스탬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큼지막한 어떤 변수가 바뀌면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고 같이 고민해보고 대안을 제시를 할 거예요. 네이처셀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세요. 네. 그리고 텐베거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자, 텐베거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텐베거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지수 크게 급등하고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은,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 많이 못 먹고 있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이게 아직 늦진 않았는데, 또 늦었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급등한 종목에서는 승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볼 때는 10배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꾸 모아가고 베팅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른바 그 시세를 크게 낼 초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남아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길게 보면서
10배거 정도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요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AI 시대의 길이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대장주 군단에 속하는 당연히 이건과 관련된 아주 초강력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들 모릅니까? 예, 이미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출발하는 단계죠.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삼전,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이거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익 보겠어요. 그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월봉 차트도 지금 현재 누워 있다가 이제 꿈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사야지. 여러분, 뭐 이미 이렇게 치고 나간 종목도 암만 좋아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종목을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재무 실적은 당연히 오케이죠. 그리고 외인 기관 본격적인 순매수 초입입니다. 외인 기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급 다 점검할 겁니다. 재무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쁩니다.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우리가 매수하는 이슈의 성장성. 이 성장성 부분이 최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 성장주 쪽으로 외인 기관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이 종목 꼭 여러분 아시자고요. 요거. 그래서 일단 매수 타임 비중하고 매도 타임 비중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유했을 때 AS 이런 것들 전부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배거 10배거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그 같은 종목 매수부터 매도까지 보유했을 때 AS까지 확실하게 드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배거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